경제의 주체,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 그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올 확률은 많진 않아요. 근데 이 개념을 모르면 자세한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경제의 주체는 뭐죠? 가계, 기업, 정부예요. 보통 가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 너네 집 이런 거예요. 그렇죠? 가게들의 경제 활동은 주로 소비를 담당합니다. 근데 가끔 우리 집에 가수원인데 그건 뭐지? 생산도 하는 거죠. 기업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기업은 주로 뭘 담당하죠? 생산을 담당해요. 정부의 역할은 주로 이제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하는데 이 분배는 정부만 분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도 분배의 역할을 해요. 어떻게? 가격 기능을 통해서.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시장이 하는 분배는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분배 기능이고요. 계획경제, 공산주의, 계획경제하에서는 분배를 온전히 정부가 담당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죠? 자,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분배를 시장이 담당해요. 자, 그래서 여기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주로 이제 소비는 가계가 많이 하고요. 돈은 교환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교환의 개념은 어떤 거죠? 교환은 등가의 법칙. 같은 가치를 가진 것끼리 교환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물물 교환이었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사과 하나랑 사과 배가 더 비싸, 배가 좀 더 귤이 좀 더 싸죠. 귤 3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죠. 이게 등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이렇게 이제 물물 교환을 했거든요. 교환을 할 때는 교환 가치가 같은 것끼리 교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물물 교환을 하다가 이제는 이거는 화폐는 액면가 가치가 다르죠. 100원짜리 동전. 10,000원짜리 지폐, 50,000원짜리 지폐, 화폐 가치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은 이제 이 다른 말로 화폐인 거죠. 화폐 가치에 따라서 교환을 하는 수단인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물물 교환이었지만 자, 그리고 이제 물건을 우리가 시장에서 구매를 하는데 원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많이 파는 곳이잖아요. 물건을 많이 파는 곳이 시장이잖아요. 근데 경제학적으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장 분배 왜 무슨 남대문 시장에서 무슨 분배를 하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경제학적으로의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 시장이에요. 아시겠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 시장인데 이 그래프에서 이거는 물량이에요. 물건의 양, Q. 물건의 양이고 요거는 가격이에요. 가격. 그렇죠? 그래서 물건의 양하고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많아지는 거 있잖아요. 어딜까요? 이거는 공급이에요. 공급. 서플라이. 공급입니다. 공급은 누가 한다고요? 기업이 하거든요. 기업에서는 물건 가격이 막 올라가면 많이 만들고 싶겠죠. 그렇죠? 소비자는 어때요? 수요. 디맨드. 수요. 수요는 어떨까요? 우리 소비자들은 물건 가격이 내려가면 많이 사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반대예요. 반대인데 요게 이제 이렇게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수요 공급 곡선이 엄청 많은 거예요. 수요 공급 곡선이 엄청 많아가지고 요거를 포락선이라고 해요. 장기 포락선, 단기 포락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락선 어떤 거냐면 쌤들 혹시 시장 개념을 잘 모르겠으면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야구공 있죠. 야구공을 사다가 껍질을 벗겨보세요. 그냥 안 벗겨지면 어디다 막 문질러 보세요. 막 문질러 보면은 얘가 이제 껍질이 벗겨지고 해가지고 누가 그런 거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껍질을 벗기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실이 막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얇은 실이 엄청 감겨져 있는데 시장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많은 수요와 공급 곡선이 엄청 만나는 게 그게 시장이에요. 가격 결정되고 환율 오르고 내리고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온전히 시장 기능,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수많은 그런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이제 그 자동적으로 움직여져요. 그게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 그런데 이제 경제 공황이 오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손은 끝내 보이지 않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의 주체가 시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수요와 공급, 수요는 이제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디맨드.
공급은 supply. 기업이 공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니까는 이 물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이 물건 한번 구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원해요. 그럼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상승된 거예요. D1 이렇게 상승됐어요. 자, 그러면은 가격도 올라가는 거지. 그죠? 이해가시죠? 예를 들면 공급이 이게 또 무슨 색으로 해야 되나? 색을 좀 달리 해야 돼. 공급이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공급이 엄청 늘었어요. 이렇게. 물건이 많이 풀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수요 곡선이 D예요. 만약에 처음에 했던 거. 그럼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아시겠죠?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시장이에요. 자, 시장 개념을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물건이 많아야 되겠지. 물건이 많아야 되고 돈 주고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원래는 물물교환이었어요. 화폐에 적혀있는 가치만큼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야 되겠죠. 사실 이런 개념은 시험에 하나도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이런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체가 물건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보통.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거. 이게 소비 활동이에요. 자, 그리고 광고는 광고해야지. 광고해가지고 PR. 그렇죠? 광고해가지고 막 홍보하고 광고하고 이래가지고 판매를 늘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원은 원래 이제 전통적인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자원은 토지, 노동, 자본이에요. 이게 시험에 안 납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토지, 노동, 자본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여기 이제 뭐 자원, 뭐 광물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전통 자본주의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이 대표적인 자원이에요. 근데 요새는 여기다가 정보가 더 중요한 자원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자원이 있어요. 자원은 뭐 지하 자원도 있고 물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이게 있어야 생산을 하죠. 그렇죠? 요새는 자원에다가 뭐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제 공해를 생산하지 않는 자원들 있잖아요. 공해 관련해 가지고 공해를 생산하지 않는 자원들, 그 다음에 재활용 자원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요거는 중요해요. 공해를 생산하지 않는 저공해 그 자원들, 그 다음에 재활용 물건들, 이런 것들도 다 자원에 속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활동들 보시면 돈의 쓰임새와 가치를 아는 거죠. 돈은 원래는 물물 교환을 했는데 물물 교환 대신에 돈의 화폐 가치 500원, 1000원, 500원짜리, 이건 지폐가 아니지만은 만원짜리, 1000원짜리 요 지폐의 가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1000원의 가치가 있는 물건은 1000원만 주면 되고 만원의 가치가 있는 물건은 만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돈도 여기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다 살 수 없는 거예요. 자원의 풍부함, 부족함, 생산, 소비. 생산은 기업이 생산하는 거고 누구도 생산자가 될 수 있어요. 소비자는 주로 가게입니다. 그죠? 자원의 풍부함, 부족함에 따라서. 자, 뭐 백화점에 가보면은 백화점 책자, 홍보 책자를 보면은 여기 백화점 책자 안에 다양한 물건들, 재화는 물건, 굿즈. 재화라고 하는 것은 전부 물건들, 굿즈라고 해요. 재화는 물건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재화와 용역이 있어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에는 재화와 용역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재화와 용역이 거래됩니다. 용역은 다른 말로 서비스, 뭐 미용해주거나 뭐 이런 거, 그렇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재화와 용역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아 경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야 하는 내용에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기회비용은 어떤 게 있죠?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구매하기 위해서 포기한 대가,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그죠?
나는 사과랑 배랑 다 사고 싶었는데 돈이 지폐가 한 장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걸 더 먹고 싶나 생각해보니까 사과가 더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를 포기하고 사과를 샀어요. 그러면 사과의 기회비용은 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합리적인 소비자는 기회비용이 낮은 선택을 합니다. 포기한 대가가 작아야지 엄청난 걸 포기하고 막 별거 아닌 걸 얻으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100원 벌자고 예를 들면 나 1억 벌자고 나라에 전쟁 일으키고 막 이러면 그거는 너무 기회비용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자, 나쁜 사람도 그렇게 하죠. 그렇죠? 자, 기회비용. 그다음에 이제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자본주의 경제.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희소성은 자원이 풍부하지가 않잖아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희소성에 따라서 또 가격이 결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다. 희소성이에요. 그래서 희소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 변동을 갖고 오는 주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가치 탐구, 사회 탐구 다 해야 돼요, 사실은. 그건 이제 나중에 보고요. 어쨌든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기회비용이 낮은 걸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의 개념이 있죠. 자, 선택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치르는 거예요. 자, 나는 사과를 사기 위해서 배를 포기했어. 사과를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생산. 자, 생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소비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거, 분배는 보통 시장 또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분배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가격을 통해서 막 굉장히 자유방임하게 분배가 일어나요. 근데 계획경제, 북한 같은 경우에 다 분배를 그냥 정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분배.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환. 여기 하나 제가 앞에 우리 책에는 교환이라는 얘기를 제가 써놨는데 여기는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 자, 교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환은 등가의 법칙이 있어요. 등가의 법칙. 이거는 뭐죠? 아니, 가치가 같은 것끼리 교환해야지 가치가 다른 것끼리 교환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없는데 또 써놓은 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땐 다 했어요. 이거는 한계 효용이라는 게 있어요. 한계 효용. 이걸 제가 왜 설명하냐면, 뭐 세계적인 그 사회관계 영역의 학자들이 이걸 유아한테 가르치라고 막 이렇게 개념에 넣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계 효용이라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런 거 들으셨죠?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를 1단위씩 늘릴 때마다 얼만큼 만족이 오느냐를 묻고 있는 게 한계 효용이에요. 마지널 코스트라고 하는 건데, 한 단계씩 올릴 때마다 이제 소비를 한 단위라고 하죠. 한 단위. 사과는 한 개,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는 한 대, 이렇기 때문에 한 단위라고 해요. 근데 한계 효용은 체감해요. 일정 수준에서 체감합니다. 일정 수준 되면 아예 만족하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한 대 살 때 너무 기뻐요. 2대 살 때는 좀 덜 기뻐요. 3대 살 때는 이제 더 덜 기쁘고, 그죠? 한 10대, 100대 사면 샀는지도 몰라요. 지겨워, 사지 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계 효용은 보통 이제 체감해요. 체감의 법칙이 있어요.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구매를 한 단위 늘려갈 때마다 느끼는 만족. 그게 이제 한계 효용이라고 합니다. 한계 효용. 자, 요런 거를 또 유아한테 가르치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죠? 자, 그런 책이 또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를 보시면 희소성과 선택입니다. 자, 물건을 구매한다는 것은 기회비용을 치르고 경제적인 대가를 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선택을 하게 돼 있고, 희소성은 재화나 서비스가 부족하다. 이런 겁니다. 희소성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비싸고, 물은 없으면 죽지만 희소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싸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재화나 서비스가 부족한 현상, 여기 희소성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되고, 이게 시장 기능의 대표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선택. 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한 대가. 합리적인 소비자는 기회비용이 작은 거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합리적인 소비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벌자고 전쟁 일으킨 사람,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회비용이 낮아야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합리적인 선택, 소비에는 선택이 분명히 이제 전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이제 우리는 아이들한테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물건을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자, 화폐 가치, 원래는 물물교환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화폐에 적혀있는 액면가, 화폐 가치대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렇죠? 화폐 가치. 그 다음에 생산. 자, 요거는 누구나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생산을 담당하는 것은 경제의 3주체, 가계기업, 정부 중에서 요거는 이제 생산은 주로 누가 담당하죠? 기업이 담당합니다. 화폐가 이제 흐르는 것도 플로우와 스톡 뭐 이런 얘기도 유량, 저량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가계기업 정부로 재화와 용역도 흘러가고 화폐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생산 그런 거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실감 있게 시장 기능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소비가 있습니다. 소비, 우리는 이제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게 해줘야 돼요, 애들을. 그래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자, 소비자의 권리와, 옛날에는 소비자 권리만 강조했는데 이제 책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소비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낭비하면 안 되고, 재활용도 해야 되고, 환경을 위해서 뭐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배 개념이 조금 어렵죠. 아니, 뭐 분배 뭐 한다는 거야, 지금. 분배는 원래는 생산된 재화와 용역이 분배되는 과정과 가치를 경험하도록 해야 되는데, 돈 주고 사고, 그다음에 산 걸 배달해주고, 이런 흐름을 좀 이제 경험하게 해줘야 되고, 원래 분배는요, 이상한 얘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막 이상한 얘기만 써놨는데 이게 뭐 분배가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분배는 쉐어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건데, 이 분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분배는 자유시장 경제, 자유주의죠. 자유주의 경제학. 자유주의 경제학의 그 대부는 애덤 스미스, 국부론을 쓰는 애덤 스미스예요. 시장 기능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자유시장 경제, 자유주의 경제학, 애덤 스미스 국부론으로부터 시작하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분배를 누가 해요? 철저하게 시장 기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그 계획 경제의 대부는 누굴까? 칼 마르크스죠. 근데 칼 마르크스 말고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어요. 케인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이 이제 자유주의 시장 이 사람은 수정 자본주의 얘기한 사람이에요. 수정 자본주의 얘기한 사람인데, 이 앞에는 이제 애덤 스미스가 있어요. 아담 스미스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국부론을 쓴 사람인데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게 흘러가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도 있지만은 경제 대공황 이런 막 무서운 상황이 온 거예요. 미국이 거의 죽다 살았잖아요. 경제 대공황 때문에. 그때 그런 걸 보고 등장한 유명한 경제학자가 수정 자본주의를 이야기한 케인즈예요. 그래서 케인지안이 나오면서부터 자유시장 경제이지만은 좀 이제 계획 경제를 가미한 그런 경제가 이제 그때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경제 대공황을 막 수습했죠. 이 사람 완전 천재예요, 케인즈는. 근데 이제 사법시험 봤는데 이 사람이 경제학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죠. 왜냐하면 채점관들이 이 사람의 사상을 이해 못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분배를 시장이 담당하고, 그리고 분배를 정부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주로 계획경제. 칼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공산주의. 그게 이제 정부가 분배를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는 수정 자본주의가 있어요. 자, 분배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요걸 아셔야 재화와 큰 시장 기능에서 누군가가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분배는 재화와 용역이 분배되는 과정과 가치를 애들이 이것까지는 몰라도, 우리가 떡볶이 만들었는데 돈 주고 샀더니 쟤네한테 가 있네?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파장할 때 돼서 선생님이 야, 다 모아! 이래가지고 다 나눠주고 분배가 다르게 되네? 뭐 이런 거 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남에게 팔기 위해서 만든 재화, 그리고 용역, 이런 상품이 분배되는 거, 상품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거, 이런 것들이 분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절제, 계획적인 소비 생활, 이런 걸 위해서 절약과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재활용, 이건 자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해야 한다.